그다음에 그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그 굉장히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 중에 하나가 네. 체코 순방 중에 체코 언론에서 네. 김건희 씨를 사기꾼으로 네. 묘사한 기사가 떴어요. 네. 그게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이게 좀 언론에는 뜨진 않았는데 이제 그 체코 언론에 뜨다 보니까 네. 좀 회자가 됐죠. SNS에서 회자가 되다가 국내 언론에는 이제 거의 이제 보도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 근데 야 이걸 어떻게 사기꾼이라고 뭐 김건희 씨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 외국의 대통령의 부인이 왔는데 사기꾼이라고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였어요. 네. 이건 뭐 더군다나 이제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까지 한 얘기도 했지만 이것도 지금 기사에 그렇죠. 언급이 돼 있어요. 아주 권오수까지도. 네. 네. 이게 체코가 얼마나 멀리 있는 나라입니까? 동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김건희 씨가 그 체코에 대해서는 기억이 참 안 좋을 수가 있죠. 그죠? 안 좋을 텐데 양재택 씨하고 그때 같이 한번 가서 갈 때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가고 나서는 계속 그 체코 여행 때문에 자기 그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많이 오르내렸죠. 자, 그런데 이 체코 언론이 이 사기꾼이라고 기사를 썼다. 김건희 씨를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이것도 지웠어요, 또. 네. 이거는 뭐 우리 체코 현지에 있는 아마 대사관에서 그 대통령실에 이제 불호령을 받고 아마 현지 언론을 상대로 아마 예. 뭐 외압을 행사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하죠. 알아서 수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건 분명히 상당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을 거예요. 네. 외국의 정상들을 불러놓고 이게 또 체코의 가장 유력지,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신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스크라는 매체가 네. 체코에서는 아주 유력한 언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체코에서는 상당히 존경과 신망을 받는 언론 같아요. 네, 국내에서 발행 부수 1위를 자랑하는 조선일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품격이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신망을 받는 가장 유력 일간지인데 여기서 외국의 정상을 불러다 놓고 사실 저런 식으로 그 퍼스트 레이디를 영부인을 사기꾼, 거짓말쟁이, 야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 앞에 나타났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는 건 이미 김건희 씨는 국제무대에서 평가 끝난 거예요. 여기가 이제 뭐 그렇게 권위 있는 신문은 아니고요. 타블로이드지 신문이라서 조금 자극적인 기사를 좀 쓰는 언론인데요. 자극적인. 그렇긴 해도 외국에 그 지금 국빈으로 방문한 부인을 이렇게 그 사기꾼으로 쓰고 거짓말쟁인 것처럼 쫙 기사를 쓰는 그러니까 거는 저게 이렇게 형편없는 신문은 아닐 것 같았던 유력 언론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게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잘 알려진 매체죠. 우리 대통령실에서 저걸 모니터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체코에 그 우리 정상이 그 방문했기 때문에 방문 직후에 현지 언론들의 반응들을 스크랩해가지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려고 봤는데? 현지 체코 대사관 직원들이 열심히 모니터링 하는데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 현지 대사관에서 모니터링하는 유력 언론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보도가 나니까 체코 대사관에서 뒤집어진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지금 사기꾼이라고 쓴 거예요. 이게 PODVO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이게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기꾼이라는 이게.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팝을 여기 요 P로 두 번째 P로 나오는 요 있잖아요. 요게 그 대통령 부부를 칭한가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부부 앞에서 사기꾼이 왔어? 뭐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 김건희 씨는 지금 외국에 나가는 것이 그 국격을 신장하는 데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 국가의 명예에 지금 똥칠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체코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간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런 분위기가 과연 원전 수주에 어떻게 그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나 이 김건희 씨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잘 보이는데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 기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마 이제 체코 말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제 원문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요거는 또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이제 그 오점투성이 흠결이 많은으로 약간 순화됐어요. 약간 그런데 순화됐어요. 오점투성이 흠결이 많은도 참 그 정상회담을 한 직후에 현지 언론 보도로는 참 수치스러운 표현인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언제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 외국 그 국빈으로 온 정상의 뭐 부인이나 아무리 부인이 좀 뭐 좀 정상적이지 않은 뭐 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쓰진 않죠. 현지 언론에서 저런 정도 보도할 정도면은요, 저 체코 대통령 부부도 아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런 사람하고 뭔가 깊은 거래를 하고 싶겠습니까?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계약서가 체결될 때까지는 계약 성사 여부는 알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체코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금 웨스팅하우스 얘기도 지금 안 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기사 원문을 결국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수정 전에 있는데 이게 구글이 그걸 잠시 보관을 해요. 캐시 형태로 네. 보관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삭제된 기사는 찾아볼 없어요. 수가 없는데 없어요. 그 삭제된 기사를 우리 박대영 기자가 또 인터넷 또 서칭 능력이 있습니다. 아, 이거 누구나 할 수 죽은 있는 기사를 건데. 네. 살릴 수 있는. 네. 그래서 예. 이미 오마이뉴스에서도 그 그랬습니까? 웹 캐시에서 그걸 찾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마이뉴스를 보셔도 되고요. 탐사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원문을 한번 보시면 원문을 보면 정말 살 떨리시는 네, 분이 지금 많을 이제 것 같아요. 삭제된 기사를 저희가 살린 거예요. 네, 왼쪽이 삭제된 거고요. 오른쪽이 이제 현재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네. 대통령 부부, 자, 체코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사기꾼. 여기 이제 함께 했다라고 좀 약간 좋게 표현했는데 네. 앞에 네. 우리 대통령 앞에 사기꾼이 왔어? 네, 우리 이런 뉘앙스예요. 우리 대통령 앞에 나타난 사기꾼 이런 거죠. 그게 더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영부인 거짓말과 이거 좀 오타입니다. 네. 수백만 달러입니다. 수백만 달러. 수백만 달러의 부당이득 이득 의혹 의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수정 후에는 대통령 체코 대통령 부부와 함께한 스캔들의 5점 많은 네. 5점 많은 스캔들의 주인공 네. 한국 대통령 부인 여러 차례 네, 조사받았다. 조사받아. 이렇게 아주 순화돼서 이렇게 순화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참 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이 오른쪽도 되게 세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왼쪽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네. 어떻게 저건 정상 외교의 성과가 아니고. 있을 수 없는. 네. 참 김건희 씨는 나가지 않고 특검 조사를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제일 기여하는 일입니다. 차라리 제가 이번에 볼 윤 때. 대통령 혼자 갔어야 돼요. 네. 네, 진짜 이거 국제적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예. 저 정도면. 수백만 달러입니다. 여기 네. 수백만이라고만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막 원으로 의역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서 기사 제목에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네. 기사 본문에도 또 사기꾼이라고 썼어요. 이 보시면 네. 한국 국가 그 수장, 대통령 옆에 윤석열 옆에. 윤석열 옆에 사기꾼이 있나? 네. 이렇게 첫 문장이에요. 네. 기사 첫 문장이 사기꾼입니다. 네. 참 대단합니다. 와, 놀라웠어요. 저 체코 저는 이제 AI로 번역을 한 거라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금요일 체코를 국빈 방문했다고 그 다음 문장이 나와요. 네. 여기 보시면 수정 후 기사에는 그 첫 번째 문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썼다가 지운 거예요. 하도 항의가 심하니까. 그러나 그의 부인도 주목을 받았다. 우아함은 영부인의 특징이지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탈세, 표절 혹은 허위 학력도 김건희의 소행이다. 네. 허위 학력이 들어갔습니다. 허위 학력이. 근데 지금 허위 학력 지웠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아마 체코 현지 대사관 이 공보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기사를 모니터링하다가 아마 확 뒤집어졌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니 비상이 걸렸을 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해서 아마 체코에 있는 이제 체코 정부를 통해서 체코 외교부를 통해서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니라고 사정 했을 겁니다. 그리고 울면서 빌었을 것 같아요. 체코 외교부가 이제 해당 신문사에다가 사정을 얘기를 해서 일단 한국 국가수장 옆에 사기꾼이 있나 요건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탈세, 표절, 허위 학력 중에 허위 학력 부분들은 빼준 것 같아요. 근데 탈세 표절은 체코 언론 블레스크에서도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탈세나 표절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허위 학력 부분은 이제 우리 체코 대사관에서 이 허위 학력은 아직도 인정된 게 없다. 그렇죠. 그죠? 예.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맞서서 그래. 그럼 하나 빼주지 뭐 해서 지금 것 같아요. 현지 언론이 허위 학력 부분들은 빼준 것 같습니다. 그 딜을 하는 과정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싶어요. 네. 탈세하고 표절도 빼주면 안 되겠니 이랬는데 체코 언론에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수정 전 기사만 읽어드릴게요. 2019년 한국 언론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당시 최고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세무서가 압류했다. 이유는 아마도 재산세 미납이었을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큰 수치로 여겨지며 윤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되었었다. 야,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삭제된 구간입니다. 네. 네. 이유는 아마도 재산세 미납이었을 것이다라고 끝나죠. 네. 그러니까 저거는 마치 이제 세금 착오에 의해서 세금 재산세를 미납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네. 이런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게 해프닝이 아니고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 이건 한국사에서 큰 수치로 여겨진다.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세금 안 내는 대통령 말이 됩니까? 네. 그냥 마사지 한다고 마사지를 저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예. 이 부끄러움은 김건희 씨 몫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항상 우리 국민들 전체의 몫이 돼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다음 보십시오. 압류 이유는 우리가 결혼 후 같은 건물 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재산세를 포함한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현 대통령은 당시 아내를 변호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를 변호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런데 이제 수정된 후의 기사에서는 뭐가 하나 덧붙여지냐면 김 여사는 나중에 김건희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얘기해요. 네. 김 여사는 나중에 체납 세금을 납부했다. 세금은 납부했다. 이거 네. 누가 써줬겠습니까?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이제 딜을 친 거죠. 반론 좀 실어달라고 난리를 쳤을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겁니다. 참. 네. 처절하게 또 이렇게 한 거죠. 세금을 떼먹은 게 아니고 세금은 납부했다. 그냥 이렇게 저희가 잠깐 실수한 겁니다. 네. 그리고 세금 다 납부했습니다. 세금 납부했다는 사실을 좀 꼭 실어주세요. 라고 해서 처절합니다. 저런다고 참 이미 땅에 떨어진 국격 그리고 퍼스트레이디의 명예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저런다고. 수습 안 됐네. 네. 근데 뭔데 체코 대사관 입장에서는 대사관 직원 입장에서는 뭘 해도 좀 뭐 좀 해달라 이거죠. 뭔가 좀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요 기사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통째로 날아가는 기사도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삭제됐어요. 이 삭제된 구간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문제는 아파트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 2021년 윤석열이 한국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후 현지 언론이 또 다른 폭로를 했다. 현 영부인이 이력서에 뉴욕의 명문 레오나드 스턴 경영대학원 졸업생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이다. 예, 그때 뉴욕인가 미국인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서울대 인문 대학원에서 하는 최고위 과정의 일환으로 되게 짧게 갔다 왔는데. 그 일주일 과정을 또 뭔가 별도의 그 코스인 것처럼 그렇죠, 기재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를 가지고 기재한 것 같은데 삭제. 아마 체코 대사관에서는 저건 팩트가 사실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부 드러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런데 그렇죠. 약간 좀 부정확하게 기재가 된 거는 맞는데 그 국내에서 이제 그 김건희 씨의 허위 양력과 관련해서 워낙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팩트에서 조금 부분적으로 착오를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아주 없는 사실은 아니에요. 저게. 근데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네. 네. 이건 우리 체코 대사관에서 이거 정정보도고 이거면 손해배상하겠다고 압박했을 수 있죠. 그렇죠. 예. 저희한테 문의가 왔으면 저희가 좀 상세하게 그러게요. 체코 기자가 팩트를 좀 알려줄 텐데. 네. 예. 자, 그 다음에 또 통으로 삭제된 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물론 비즈니스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경영대학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러나 작은 문제가 있었다. 그녀의 스턴 재학에 대해 아무도 아는 바가 없었다. 이것도 삭제. 네, 저게 그러니까 스턴이라고 하는 대학 자체는 저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뭔가 팩트를 조금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으면 맞는데 저건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게 이제 서울대 경영대학원 그걸 이제 공식 석사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거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 기억에는 김건희 씨가 그 서울대 인문대학의 최고위 과정을 하면서 일주일인가 2주일짜리 그 미국 현지 방문 코스가 있어요. 그거를 마치 별도의 자기가 학위인 것처럼 그렇게 이력서에 기재를 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쓴 건데 팩트가 좀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통삭제. 그걸 빌미로 우리 체코 대사관에서 압박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전체 삭제를 시킨 것 같습니다. 또 통삭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이거는 이거 팩트 틀린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김건희는 결국 기자회견에서 속임수를 인정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저는 윤 대통령의 아내 역할에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그녀는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지어 당선될 경우 대통령실 내 영부인 사무실을 이 부속실이죠.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이거 통 삭제됐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팩트가 잘못된 게 없는데요. 근데 저것도 아마 우리 대사관에서 뭔가 팩트가 일부 잘못됐다고 우겨가지고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현지 언론이 겁에 질려서 삭제를 했거나 아니면 그냥 읍소 작전에 저거는 너무 치명적이다.
대국민 사과. 전 너무 치명적이야. 사실이긴 하지만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 체코에서 국빈 방문을 해놓고 이렇게 유력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동시에 욕보일 수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좀 빼달라.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읍소 작전해서 막 울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우는 건 사실 김건희 씨가 울어야 되는데 우는 건 아마 체코 대사관 직원들이 울었을 거예요. 예. 이거 못 빼면 저희는 쫓겨난다. 날아갑니다. 죽습니다. 캐비넷 열린다. 네. 이렇게 했겠죠. 예, 야, 저거는 체코 대사관 입장에서는 좀 큰 성과로 대통령실에 광고로 꽤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광고. 저 대신에 광고를 줬을까요? 광고하고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자, 또 하나 볼까요? 네. 요 다음에 근데 놀랍게도요. 네. 논문 표절 부분은 또 그냥 넘어갔어요. 네. 이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이건 팩트가 비교적 정확했던 모양이죠. 이거는 살아남았어요. 네.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 표절 YUJY인가요? 유지 논문. 그거는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죠. 네. 뭐냐면 2022년 8월 달 언론인들이 그녀를 표절로 고발했다는 이 사실은 빠져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녀는 표절 혐의로 고발되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여기는 언론인들이 그녀를 고발했다. 그게 빠지네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고발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뭐가 확실히 뭐가 있나 문제가 보다. 있구나라고 네. 하는 걸 더 직관적으로 느끼게 해주죠. 네. 저 언론인들을 살짝 걷어낸 겁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애썼네요. 저런 우리 건 체코 정말 대사관이. 디테일이 강해요. 지금 보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주가 조작 얘기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앞에 이게 좀 그 AI 번역이라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영부인이 결코 성인군자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은 이라는 부분을 뺐습니다. 네. 그걸 빼면서 주가 조작 얘기를 합니다. 네. 2021년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식 가치를 부풀렸다고 한다. 이는 뭐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10억 원, 더 되죠 사실. 네. 약 1,700만 크로나, 이게 뭐 체코 화폐 단위인 것 같아요. 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나오죠. 뭐 약간씩 좀 틀리긴 한데. 앞부분에 이제 리드에 네. 영부인. 저건 뭔가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번역이 좀 같은데요. 이상하네요, 제가 뭐 진짜. 체코어를 네. 몰라서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 앞부분 리드 부분에 김건희 씨의 그 약간 좀 파렴치한 도덕성을 꼬집는 네. 그런 뭔가 문장이 있었을 것 같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뺐습니다. 성인군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김건희 씨 인품을 좀 깎아내리는 그런 멘트가 들어간 건데 그걸 좀 빼달라고 또 막 그 대사관에서 사기꾼과 거짓말을 연상시키는 뭔가의 키워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빠졌을 겁니다. 혹시 줄리? 하여튼 뭐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문장인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추정 공범이라고 이제 직역이 돼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리자 회장 권오수는 3년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네. 공범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네. 저런 표현도 아주 그렇죠. 우리 언론은 감히 쓰지 못하는 공범, 김건희와의 공범. 이렇게 추정 공범 정도로 써서 추정절 하는 쓰긴 했지만 약간 약화시켰는데 그래도 네. 김건희, 권오수를 공범이라고 쓰는 언론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데 수정 후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소 안 한 거 가지고 쓴 거야. 이것도 체코 기자가 또 이렇게 또 얘기했겠죠. 네. 뭐 입증을 못했으니까 기소를 못했겠죠. 이러면서 저렇게 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이거 한 줄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울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네. 네. 너무 눈물겨운 예타 관심 과정입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녀를 기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한 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시면 정말 참 낯뜨거운 기사예요. 굉장히 대한민국의 영부인, 대한민국의 대표 퍼스트 레이디잖아요. 우리나라 그 영어로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그런 그 영부인이 체코 가서 사기꾼, 거짓말쟁이, 표절, 주가 조작, 한 사람이 일생일대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경험들을 온갖 그 5.2성인의 그 안고 있으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수치스러워서 체코 그 블레스크 회장 멱살에도 잡아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근데 체코 이 블레스크라는 매체가 얼마나 윤 대통령 마지막에 윤 대통령 노래 부르는 사진을 넣었어요. 영상을. 네. 기사 말미에. 말미에. 네. 해맑게. 해맑게. 너는 저런 부인하고 살면서 저런 부인을 데리고
국빈 방문하면서 노래나 부르고. 그렇게 즐겁니? 넌 정신이 있는 애니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스틸컷이라서 그런데요. 네. 동영상을 보면은 네. 윤 대통령이 그 노래 부를 때 항상 보면 노래방 마이크 잡듯이 이렇게 잡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옆에서 미국 대통령이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웃어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손가락 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캡처를 하면서 여기만 지금 캡처됐는데. 그런데 저걸 결국 거짓말 사기꾼 퍼스트 레이디와 관련된 기사를 쭉 쓰고 맨 마지막에 저걸 왜 넣냐는 저 거죠. 영상을 배치했던 거는 기사의 의도가 느껴지죠. 다분히 느껴지죠. 기자의 의도가 느껴져요. 기자는 윤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허수아비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한심한 놈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아유 한심한 놈. 어떻게 이런 여자하고. 저 만약에 그래 죽게 즐겁니? 뭐 저 같으면은 다른 거는 뭐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노래 부르는 것만 좀 빼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건 또 이렇게 미국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또 살려놨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사실상 이미 프랑스 언론에서 김건희 씨를 콜골이라고 맞아요. 했잖아요. 르몽드인가요? 그래서 어쨌든 줄리의 의혹은 저희 의혹을 제기했던 우리 안혜욱 회장님들은 이제 기소를 해서 뭐 일단 그 콜골은 일단 빼긴 했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온갖 흉악한 범죄들이 따라 붙으면서 이제는 급기야 콜골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사기꾼. 와. 거짓말쟁이 사기꾼.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번역이 무슨 말이에요? 봤더니 원문을 보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외국의 정상의 부인한테 사기꾼이라고 할 수 있나? 이쯤 되면 사실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김건희 씨는 사실은 이제 조롱거리예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집단적인 조롱거리입니다. 그래서 어디 좀 생각이 있으면 이제 김건희 씨는 저 외교 무대에 동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마포대교 이렇게 가고 굳이 저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김건희 씨가 따라가지 않으면 이게 윤석열 너무 불안해가지고요. 김건희 씨가 모든 동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일일이 지도를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이게 안타까움인 거고. 자, 이제 이 체코 언론의 이 김건희 씨를 향한 돌직구 기사를 우리 국민들이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굉장히 수치스럽게 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원문이 뭔지를 지금 잘 모르는 언론들도 원문을 잘 설명 안 해요. 보통 뭐 사기꾼이라고 있다는 거는 좀 나오긴 하는데 원문을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상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뭐가 삭제됐는지를 보면은 우리 정부가 뭐를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대통령실이 뭐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 허위 학력 부분을 통으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력을 부풀린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주가 조작 이런 건 또 놔뒀잖아요.